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결정됐다고 말하고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제임스 로튼도 시장이 타운에 채용된 친인척 16명에게 지급된 임금이 모두 86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가 한국어를 채택한 이중 언어 프로그램이 11년 만에 공립학교에 추가로 개설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동수당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있는 칼라우에어 화산이 폭발해 거주민 1,500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결정됐다고 말하고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 병력 감축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텍사스 댈러스로 떠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는 지금 날짜와 장소를 갖고 있다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과 끊임없는 접촉을 하고 있다며 북한과 관련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며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담 장소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고 회담 날짜에 대한 질문도 정말 곧 발표될 것이라며 날짜와 장소를 갖고 있고 모두 합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전날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당장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 어느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비용 절감을 희망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제임스 로튼도 시장의 친인척 채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가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의 친인척 16명에 지급된 임금이 모두 86만 달러가 넘는다고 밝혀졌는데요. 로튼도 시장은 특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시장과 시장의 아내, 2명의 아들과 딸, 여동생, 조카, 사촌까지. 팰리세이드 파크 제임스 로튼도 시장의 친인척 16명이 지난해 타운으로부터 받은 임금은 모두 86만 7,705달러. 시민운동가 제시 월로스키 씨가 공개한 제임스 시장 가족과 친인척이 받은 임금 내역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로튼도 시장의 아내는 빌딩국 직원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4만 9,770달러의 연봉을 받았고 큰아들은 소방관과 타운 운영 수영장 매니저로 일하며 총 2만 5,248달러를, 경찰로 일하고 있는 둘째 아들은 12만 9,028달러를 받았습니다. 타운 클라우피스에서 일하는 시장의 여동생은 4만 6,133달러, 수영장에서 일하는 딸은 9,523달러를 받아 지난해 시장 직계 가족이 받은 연봉은 총 25만 9,702달러입니다. 그 외 타운 경찰로 일하고 있는 사촌, DPW 직원, 빌딩국 인스펙터 등 친인척이 받은 연봉까지 합하면 총 86만 7,705달러에 달합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로튼도 시장은 가족과 친인척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직접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일부는 자신이 시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일하고 있었다고 특혜 채용을 부인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공립학교 보안요원 배치를 놓고 대립을 해오던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과 교육위원회가 재배치를 합의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교육위원회는 특별회의를 열고 학교 보안요원 배치를 위한 타운 정부와 교육위원회 간의 협약을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27일부터 업무가 중단된 보안요원들은 곧 각 학교에 재배치됩니다. 교육위원회는 논란의 대상이었던 보안요원 코디네이터 직책에 헨리 루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은 부결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현직 시의원을 유급 직책인 코디네이터로 임명하는 것은 이해 충돌과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 결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전직 경찰인 루 의원은 보안요원 9명 선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로 임명해야 한다는 일부 교육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현직 시의원이 학교의 유급 직원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코디네이터 채용을 위한 공고를 내고 적임자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어와 함께 특정한 외국어로 정규 교과목을 교육하는 이중언어 프로그램.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뉴욕시가 한국어를 채택한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11년 만에 공립학교에 추가로 개설됐습니다. 뉴욕시 교육감이 발표한 2017-2018 학기 이중언어 프로그램 확대안에 따르면 오는 9월 가을 학기부터 퀸즈 플러싱 소재 IS-25 중학교의 이중언어 프로그램에 한국어가 포함됐습니다. IS-25 중학교는 지난 2007년 뉴욕시 최초로 한국어를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킨 퀸즈 플러싱 소재 PS-32 초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어를 채택한 학교가 됐습니다. 뉴욕시는 그동안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한국어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반을 추가 개설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들이 뉴욕시 교육국에 서한을 보내는 등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 추가 개설을 촉구해 결실을 맺었습니다. 뉴욕시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안은 한국어와 함께 중국어, 폴란드어, 스페인어, 방글라데시어, 불어, 러시아어 등 8개국 언어를 이중언어 프로그램으로 선정하고 42개 학교에서 48개의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한국어 등 13개 언어로 535개의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32가에 추진 중인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공사가 부지 매입 11년 만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8차례 유찰에 이어 엠트랙과의 마찰로 착공 시기가 계속 늦어졌는데요.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의 난관이었던 엠트랙과의 공사 기준과 보상 범위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고 인근 건물과의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다음 달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기간은 약 2년으로 2020년 상반기 중에는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는 그동안 낮은 수익성과 까다로운 시공 여건, 턱없이 낮은 공사 금액 문제 등으로 인해 무려 8차례나 유찰돼 오다 지난해 2월 미국계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한 후 엠트랙과 주변 건물업주 등과 공사 중 발생할지 모를 피해 보상 관련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의 부지 면적은 약 6,400스퀘어피트로 지상 7층, 지하 1층의 구조로 토지 매입 235억, 공사비 464억 원을 포함해 총 77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는 한국 전통 건축의 주 재료인 자기, 토기, 목재를 주요 컨셉으로 꾸며지며 196석의 공연장과 전시실, 도서관, 한국어 교육공간 등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아동 수당의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수당 신청 시 복수 국적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수 국적 자녀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원금에 더해 이자까지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신청서에 복수 국적 여부 체크란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한국 내 2인 이상 가구 중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씩 육아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육아수당과는 차이가 있으며 자격이 될 경우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한국 국적 아동들의 경우 90일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며 귀국한 다음 날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그동안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와 같이 미국 여권이 있는 경우 한국 출입 때 미국 여권을 사용해 입국하면 자녀가 한국 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돼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신청 시 복시 국적이 아니라고 허위 기재해 부정수급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지급한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있는 킬라우아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하와이 주지사는 용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레일라니 에스테이트 지역 거주민 1,500여 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과 하와이 화산관측소는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규모 5.0의 지진 이후 30분 안에 규모 2.5와 2.7의 여진이 잇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수차례 지진 이후 킬라우에어 화산의 푸오벤트 분화구에서 붉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와이 섬 주민들은 하와이 카운티 민방방위국의 지시에 따라 소개령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한 비상행동계획을 통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와이주 화산국립공원에 포함된 킬라우에어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활화산 중의 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킬라우에어 화산은 1980년대 분출해 많은 양의 용암을 뿜어낸 적이 있으며 마그마로 만들어진 절경 덕분에 많은 관람객이 찾는 곳입니다. 뉴욕주 표준시험 성적을 교사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 성적을 교사 평가에 반영하는 현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각 학군과 교사 측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교사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교육국장은 시험 성적을 교사 평가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학군들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에서 정한 교습 능력 향상 모델의 의무 준수 규정도 사라집니다. 이 규정은 주 교육국장이 설정한 목표 달성 과정에 부합하는 학생 학습 목표를 교사 스스로 마련토록 하는 규정으로 대체됩니다. 이 외에도 3학년에서 8학년 학생의 표준시험 성적을 학생 평가 기록에 포함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헤이스티 하원 의장은 법이 시행되면 각 학군별 학생의 민족, 인종적 다양성과 커뮤니티의 특성이 교사 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공화당은 교사 평가제를 비롯한 여러 교육 관련 이슈에서 민주당과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뉴욕시 페리의 첫 해 이용객이 370만 명을 기록하면서 2023년까지 연간 이용객이 9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페리 예상 이용객 수 460만 명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뉴욕시가 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앞으로 5년 동안 3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이 시행되면 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추가 페리 선박 확보와 페리 모항 추가 유치와 인프라 개선, 그리고 교통량이 가장 많은 피어 11, 월스트리트과 맨하탄 이스트 34스트리트의 통로 확장 공사 등 시설 개선 작업을 하게 됩니다. NYC 페리는 올 여름 말까지 350명을 수용하는 신형 NYC 페리 선박 3대를 가장 이용량이 많은 노선에 추가 배치하고 락커웨이 노선에 익스프레스 페리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모든 노선에 페리가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해 바쁜 여름 기간 동안 예상되는 수요 급증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NYC 페리는 기존 4개 노선에 사운드 뷰와 로어 이스트 사이드 노선이 추가되면 퀸즈와 로어 이스트 사이드, 어퍼 이스트 사이드 지역으로 통근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사회가 힘이 없어서일까요? 한인타운 한복판에 대규모 노숙자 쉘터를 만들겠다는 LA시 계획에 한인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LA시의 일방적인 계획이라는 점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쏟아지는 비난에 한인단체들은 노숙자 쉘터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에 들어설 노숙자 쉘터에 대한 한인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왜 하필 한인타운이냐는 겁니다. 아니 사실 한인타운 위에서는 뭐 그런 게 들어오면 좋은 건 아니죠. 좋은 취지로 하는 건 알겠는데 업주들 입장에서 그 한번 상의라도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진짜. LA시의 일방적인 결정과 이에 동조한 한인 단체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처리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미리 공청회를 먼저 했다든지 아니면 주변 이웃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있었으면 훨씬 처리 과정이 무난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러게 말이에요. 왜 한인타운이? 그리고 한 회장도 그렇지 왜 그걸 도와준다고 얘기
일부 한인들은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힘이 약하기 때문에 LA시가 이를 이용해 한인타운을 첫 노숙자 거주지로 지정했다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허버슨 LA시 의장이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에 대한 주민 공청회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한인 단체들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있었던 그 쉘터 논의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그 시장실의 구두로 이 공청회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고 시장실에서도 의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시의장과 시장에게 편지가 나갈 겁니다. LA시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노숙자 쉘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헐리우드 지역에 위치한 수백 채의 건물이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시 당국은 지진대가 선셋 스트립 아래를 관통하고 있다며 인근 지역 건물의 내진 설계가 튼튼하지 않아 최소 빌딩 800여 채가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국은 해당 건물 가운데 90%는 대부분 목재 프레임으로 구성돼 있어 특히 지진에 취약하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수공사와 건축물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진 발생 시 취약한 건물에는 웨스트 헐리우드 랜드마크로 꼽히는 안데주 웨스트 헐리우드과 몬드라인 그리고 선셋 타워 호텔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문화재청은 지난달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6.25 전쟁 당시 미국으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덕원 공주의 인장을 24만 달러에 낙찰받았다며 현재 경매사와의 후속 절차를 진행 중으로 5월 중순쯤 한국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덕원 공주 인장은 구리로 제작한 뒤 도금했으며 크기는 인면이 가로 세로 각 8.6cm와 높이 9.5cm로 공주의 존재와 지위를 드러내는 의례용 도장으로 사용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뉴욕 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등 15개 직위에 대한 5월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장은 한미 양국 간 문화교류와 문화관광 콘텐츠 해외 진출, 한국문화 홍보, 뉴욕 한국문화원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 모집으로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연방국토안보부가 지난해 11월 연방관보에 고시한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 폐지안을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혁신적 스타트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 체류를 허용하고 취업 영주권까지 제공하는 내용의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은 시행 5개월 만에 결국 폐지됩니다. 뉴저지에서 신종 긴뿔 진드기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진드기는 미국에서는 처음 발견된 진드기로 지난 겨울 동안 살아남아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 보건당국은 이 신종 진드기에 물릴 경우 갑자기 고열이 나는 아나플라즈마증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등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옮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고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영상 23도, 밤 최저 기온 59도, 섭씨 영상 15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월요일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